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지금 토요일 새벽 5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오늘이 여러분 어떤 날이죠? 광화문 국민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정광훈 국민혁명의장께서 지금 영의 몸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광화문의 국민운동이 이제 끊어지면 안 되겠죠. 활화산처럼 더 타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국민운동이 소멸되기를 바라는 그 세력들에게 말이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나와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외쳐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말이죠. 전국 각지에서 참 올라오시는 분들 정성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정성, 염원, 기도, 찬양 이것이 이제 하늘 보좌를 움직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에 좀 굳건히 서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광훈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 목사님도요, 속히 좀 석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이 광화문 애국운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분들에게 좀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래도 이제 할 얘기는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작은 면에서나 모든 인운동은 모든 면에서 아주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광화문 애국운동에 살아있는 것은 정광훈 국민혁명의장의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이제 조력자들의 헌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그 애국심, 이런 것이 이제 어우러져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정광훈 목사님의 구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그 혐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이제 백보 양보를 해서 설령 그 모든 범죄가 인정이 되더라도요, 구속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속이 되었을까? 저는 말이죠,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방송한 것이 거의 10,000회 가까이 조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광훈 목사님께서 구속이 된 것은 철저하게 참모들이 잘못했다. 저는 그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구속 영장실질심사, 이것은 말이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는 것이 아니죠. 이 사안이 구속사안이냐 불구속사안이냐,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 그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제가 봤을 때에 그 방송 내용이라든가 그날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출두해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이제 참모들이 하는 방송으로 봤을 때에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속사안이냐 불구속사안이냐, 그거 따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어떻게 됐든 구속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검찰, 또 뭐 어떤 그 좌파들, 뭐 일종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속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제가 법적 대응을 잘못했느냐, 죄의 유무를 가리는 그런 컨셉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정식 재판을 통해서 판사가 판단할 일이고요, 이것은 구속사안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자리죠. 자, 문제는 말이죠, 정광훈 의장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국민정한권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헌법 위의 정한권이다, 헌법이 주는 권한이다, 이런 이제 많은 학습을 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국민정한권은 뭐 폭력을 수반한 정한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서부지방법원의
난입을 해서 구속된 사람들이 말이죠. 물론 이제 경찰이 그렇게 유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추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다 너 왜 들어갔어? 예, 국민저항권 그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그게 힘을 얻고 당연히 나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진술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마당에서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은 그리고 참모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모들이 잘 보필을 해야죠. 자, 정광훈 목사님은 서부지법 난동 상태를 미국 가서 알았다. 우리는 저녁 8시 반에 해산을 했다.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난 일이다. 뭐 배모 변호사라든가 박누구라든가 그 사람들이 단톡방에서 다 해서 돌게가자 들어가자 다 꾸민 내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은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다. 자, 여러분, 그게 먹혀들겠습니까? 물론 말이죠, 정식 재판에서는 그거 먹혀듭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죠. 죄의 유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안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검찰이 국민저항권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이 난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증거인멸에 해당이 되지 않으려면은 내가 국민저항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한 국민저항권은 폭력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만약에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국민저항권으로 인해서 했다 그러면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내 이야기한 거 그거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구속이 되게 되면은 내 방어권이 무너진다. 검찰과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 나 건강도 좋지 않다. 이렇게 했더라면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겠죠.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절대로 저는 집어넣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진단이 다릅니까? 이 참모들이 조언을 잘 못한 것이죠. 자, 그리고요, 어제 구속이 됐는데 오늘 구속 적부심을 한다. 법원이 볼 때에, 판사가 볼 때에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좀 괘씸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정광훈 목사님의 의지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광훈 목사님은 나는 교도소 3번이나 들어갔어. 들어가면 편해. 잠도 자고 편히 자고 걱정 안 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 그 다음날 구속적부심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참모들이 뭔가 잘못했다. 물론 목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고생하시니까 적부심 하자. 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하면은 계속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핵심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병보석 지금 신청한다는데요, 좀 더 계시면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구속 적부심을 적부심을 또 신청, 그거 옳지 않습니다. 조금 참고 기다렸다가 정광훈 목사님의 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말이죠,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을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참모의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지금 말이죠, 광화문 국민운동을 할 때에 그 사회단체, 뭐 안보시민단체, 자유통일당 많은 연사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정광훈 국민혁명의장께서 연설하실 때에 막 악을 쓰면서 하는 거 여러분은 들어봤습니까? 홍동명 목사나 강헌식 목사나 김병호 목사나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연설하실 때에 악을 쓰면서 하는 거 봤습니까? 악을 쓰지 않아도요, 다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유통일당이라든가 여성들이 나와서 왜 그렇게 악을 쓰죠? 고래고래 악을 쓰면은 듣는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이 집회에 확장성이 없습니다. 자, 연설이라는 것은
선동하는 자리, 물론 선동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선동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을 쓰는 것은 말이죠, 내 귀에 안 들려서 그렇습니까? 항상 앞에 마이 스피커가 있지요. 그 스피커를 통해서 내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악을 쓰지 않아도 마이크가 고성능이고 스피커가 중이기 때문에 다 들리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싸움을 도두기 위해서 말이죠, 뭐 그렇게, 이것은 물론 불교도 참여하지만은 기독교 중심의 집회 아닙니까? 연설의 제1원칙은요 자동인 후에 감정이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화로 가면 안 되는데, 친중국으로 가면 안 되는데, 친북한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걱정이야, 환율이 오르고, 큰일 나서 내 마음이 우선 뜨거워야 됩니다. 이 뜨거운 마음이 연설로 성화가 되면은 내의 마음이 청중들 그대로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내가 뜨겁지 아니하고요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뭐 제가 잘났다는 얘기도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악을 쓰지 마십시오. 악을 쓰지 않아도요 충분히 전달된다. 자, 세 번째로요, 여러분 욕을 하지 마십시오. 연설할 때에 왜 육두문자를 쓰십니까? 여러분들이 정광훈 목사님과 정광훈 국민혁명의장과 같은 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정광훈 국민혁명의장은 광화문 국민운동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분의 철학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정광훈 국민혁명의장이 육두문자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하면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정광훈 혁명의장의 그런 모습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정광훈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님과 같은 급이 아니에요. 왜 욕을 합니까? 왜 개 무슨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확장성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말이죠, 진주가 사방팔방 널려 있습니다. 진주라는 것은 귀중한 것이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데, 12개 혐의 5개 재판받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그런 진주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주도 말이죠, 깨워야 보배죠. 꿰려면은 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광장으로 모이지 않는 이유가 뭐죠? 확장성이 없다는 것은 뭐냐? 뭔가 집회에 매력이 있고 이러면 다 모이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저도 부족합니다만은 유튜브를 하면은 왜 사람들이 많이 안 볼까? 왜 안 들어올까? 이것은 바로 누구 문제죠? 바로 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을 나무래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더 매력적으로, 더 뜨거운 열정으로 집회를 하게 되면은 1000만 명 금방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이러면 같은 급이 아니에요. 절대 욕을 하지 마세요. 기독교 위주의 집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는 못할지언정 영광을 막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욕을 하면은 말이죠, 우선 귀는 즐겁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영에는 즐거움을 주지 못할 겁니다. 물론 일부는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욕을 하고 말이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귀는 즐겁게 하지만은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움직였을 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감동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아동의를 통한 감정이입, 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청중들에게 감정적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연설의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실 때 말이죠, 목소리로만 입술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심취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뜨거운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바로 자아동의를 통한 감정이입,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걸 통해서 귀는 즐겁게 하지만은, 막 비판해서 귀는 즐겁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연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책망을 하고 남을 하고 욕을 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화문 애국운동이 절대로 동력이 약화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헌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 유튜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유튜브를 많이 이제 웹서핑을 하는데요, 좌파들은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분들을 초빙해서 말이죠, 공동방송을 하고요. 보수 유튜버는 어떻습니까? 전부 제각각입니다. 서로 막 욕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자극적인 언어를 써서 많이 시청을 해서 돈 벌게 하고, 자기 돈은 벌지만은 이 보수 우파가 쇠락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제발 뻥튀기 하지 마세요. 백대현 부장판사 뭐 보수적이라서 합리적으로 잘 판결할 것이다. 이번에 판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말이죠, 보수 유튜브 제가 즐겨 보는 것은 첫째 정광훈 TV, 시간마다 말이죠, 올바른 정보 전달, 언론의 사명이 정보 전달입니다. 정보 전달을 통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이죠. 아주 고급적으로 전 현대사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아주 심도 있게 방송을 합니다. 이 정광훈 유튜브 꼭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최백묵의 팩트입니다. 이분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제게 뭐 욕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라운드씨, 이분 방송도 대단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말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사서 100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광훈 TV, 최백묵 팩트, 그라운드씨,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보면서 뭐 또 이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귀에는 거슬릴 수 있지만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광훈 목사님 구속 안타깝습니다. 저는 고등법원 내지는 뭐 가깝게는 1심에서도 가능하겠지만은 고등법원 내지는 대법원, 지금 워낙 지금 이 좌파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걱정됩니다만은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잘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잘하게 되면은 시일이 지나면은 구속적 부심을 다시 한번 한다든가 보석을 신청하다든가, 정광훈 목사님의 의지를 들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신청하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견디지 못해서 빨리 하라 이러면은 그동안에 정광훈 의장이 했던 얘기가 완전히 거짓이 되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설할 때 악을 쓰지 마십시오.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아동인 후에 감정이입 논리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광훈 목사님과 같은 급은 아니에요. 확장성이 없습니다. 욕은 귀를 즐겁게 하지만은 절대로 마음과 영에는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수 유튜버 여러분, 돈벌이 하는 그런 유튜버 시청하지 마시고 알찬 유튜버 시청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여러분 17일이죠? 광화문 국민혁명 몰수에 나와서 자유대한민국을 부르짖고 정광훈 목사님 건강과 조기 석방을 부르짖는 그러한 토요 국민집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